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들 좀 소개받아보지요.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저희 같이 만나볼까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소설이나 에세이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페미니즘 도서가 있어서 들고 왔어요. 네. 빅토린이라는 익명의 페미니스트 창작자가 쓴 건데요. 남성복을 입은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 제목이랑 표지에 실린 사진이 좀 재밌어 보여서 단순한 이유로 골랐는데 예. 거기에 이제 실린 내용들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표지를 저도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여성인가 남성인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짧은 커트를 한 네. 사람이 아주 세련된 정장 차림을 하고 있는데 네. 제목에 따르자면 이분이 여성인 거. 네. 근데 패션 화보 같아요.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저도 뭐 의복에 관한 책인가라는 생각으로. 아니에요? 네. 근데 내용은 이 표지에 실린 사진이 워낙 멋있게 나온 여성이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저자도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 누구지? 라는 궁금증에서 이 책의 기획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은 패션을 위해 남성복 차림을 한 여성들에 관한 책은 아니고 이 자신의 삶을 뜻대로 살기 위해 여성복이 아니라 남자의 옷을 입고 살아갔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 7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네. 그런데 보통 이 남자 옷을 입은 여자라고 하면 남장 여자 캐릭터를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뭐 대통령 선거에도 보면은 네. 남장 여성 맞아요. 꾸준히 나오셨던 분이 후보가 있으시잖아요. 수트 차림으로 있던 분도 계시죠. 이제 요즘에 들어서도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이미 한 18, 19세기부터 그렇게 입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막 로맨스 장르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설정으로 활용했던 남장 여자를 떠올리시면 좀 다른 건데 이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자기가 여성임을 감추기 위해 남자 차림을 했다기보다는 여성으로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그러니까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어떤 부당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순응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불편함을 떨치고 그리고 어떤 것을 표명하기 위해 이제 자유롭게 남성복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뭔가 감추는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당한 거에 뭔가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선택이라면 뭐 몇 년 전에 뭐 탈코르셋 이런 표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의 어떤 뭐 긴 머리, 뭐 하이힐, 뭐 이런 여성이 꼭 이래야 그 아름다움하면 떠오르는 그런 선입견 이런 거를 좀 벗어나는 어떤 새로운 복장 같은 것 이런 걸 선택하는 여성들도 많아졌고 이게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이 책에서 이제 작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 왔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사회적으로 좀 조롱이거나 아니면 마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막 진기명기에 나오는 기이한 인물들처럼 다뤄지는 게 안타까웠다. 그리고 그 기록조차 굉장히 적었다라고 얘기를 그럴 해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었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 표지에 실린 여성은 안네마리 슈바르첸바흐라는 여성인데 이 책의 첫 챕터에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근데 슈베르첸바흐는 1908년에 태어나서 1942년에 생을 마감한 짧게 여성인데 살았는데요. 좀 안타까운 사고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 여성은 양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사진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종군 기자로 활동하거나 참 무서운 거죠.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종군 기자. 이 남성복 차림을 하고 종군 기자로 활동하고 반파시즘 운동에 동참하는 등 이제 당시 유럽이나 미국의 혼란스럽고 부조리한 사회적 모습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꼭 페미니스트로서 그렇게 남성복을 입었다라고 나중에 선택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좀 환경적으로 집안에서 자유롭게 옷을 입혀오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은 이제 평생 쇼커트에 수트 차림을 하고 그리고 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예. 친한 다른 여성인 친구와 함께 자동차 한 대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인 카피리스탄까지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예. 근데 당시 세계적 상황에서 여자 둘만 이렇게 낯선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는 게 영화인데요, 영화? 네, 맞아요. 굉장히 무모한 일로 여겨지고 사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권이 그렇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여성 둘만 간다는 게 그런데 이 여성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다른 친구는 이제 운동을 했던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둘 다 좀 주체적인 여성이었고 각각 이제 여행기를 또 따로 출간을 하는 등 이 두 여성은 이제 레즈비언이라는 성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을 탐구하는 걸로 좀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 뭐 한편에 뭐 그 영화나 드라마 네. 같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삶이 그렇게 순탄했을까 그 당시 그렇죠. 시대와 네. 너무 앞서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제 슈베르첸바흐의 일화들은 읽다 보면 진짜 뭔가 낭만적인 면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좋은 집안이 배경이 되어 주어서 아마도 사회적 편견이 상대적으로는 덜 했겠지만 사실 당시 사회에 퍼져 있는 폭력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으로 이제 약물에 빠져드는 등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소개되는 여성인 닥터 메리 워커는 이제 앞선 사례에 비하면 더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는데요. 네. 이 평범한 중상층 집안에서 태어난 메리 워커는 1832년에 태어났고 당시로선 굉장히 드물게 여성으로서 의사가 된 경우입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여성 인권가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워커는 여성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마치 자신이 몸소 증명하듯이 사회가 반대하는 모든 일들에 굉장히 올곧게 저항했다고 해요. 이제 뭐 사회 제약을 벗어나서 의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대단하다고 여겨졌던 게 당시의 남북전쟁 당시 군의관에 지원을 했는데 여성이라는 군의관에. 이유로 당연히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남성 군복을 입고 전쟁터로 가서 부상자들을 자발적으로 치료하고 심지어는 이제 민간인들까지 치료하면서 스파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워커가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자신의 뜻과 연결된 그런 심지이기도 뭐 소신으로 했는데 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워낙에 활약이 대단해서 미국의 명예훈장을 받았는데 이것도 웃긴 게 이 여성이 훈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몇 년 후에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대요. 그런데 워커는 반납은커녕 남성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그다음에 훈장을 달고 다니면서 절대 반납하지 않고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다녔다고 합니다. 보통 분이 아니네요. 보통 분이. 네. 이제 워커는 여기 책에서도 굉장히 불도저스러운 성격으로 유명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제 책에 사진이 실려 있는데 굉장히 꼿꼿한 자세로 눈빛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자세로 사회의 조롱이나 비아냥, 이제 곱지 않은 시선들이 굉장했다고 하는데 굴복하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이 워커는 감히 여성이 남성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10번 정도가 체포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같은 페미니스트인 여성들조차 네가 너무 과하다. 약간 다른 길이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좀 비판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워커는 오히려 왜 여성으로서 수동적인 삶을 사냐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기도 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 이혼할 권리, 투표할 권리 등을 위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행동을 하는 걸로도 유명했는데 네.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헌법 개정부터 추진을 하는 거를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가서 투표하자라고 해서 투표장에 가서 그냥 투표를 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무효 처리가 되긴 했지만 워커는 어떤 뭐 말로써 이제 사회적 움직임을 바꾸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뭐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행동하자. 네,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데 그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강단이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 지금 사진을 메리 워커의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양순하고 네, 맞아요. 네, 그냥 이미지가 좀 다르죠. 소녀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요. 순수한 이미지. 맞습니다. 근데 이 살아온 일화를 들으면 워낙에 평범한 집안에서 자신이 돈을 모아서 의대에 가고 그런 굳건한 심지가 있었고 결혼도 굉장히 평등한 관계를 주장해서 결혼한 걸로도 유명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자기는 자기의 신념대로 행동했는데 사회가 비난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평범한 뜻으로 한 것뿐인데 네. 아마 그렇게 좀 더 심지가 굳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네요. 이 책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면은 좀 뭐 이렇게 딱딱한 교양 에세이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화가 워낙 재미있기도 하고 서술도 강연을 하듯이 좀 구어로 서술이 돼 있어요. 좀 편하시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런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씩은 비어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삶의 이력에 비해서는 후대에 너무 덜 알려진 굉장한 인물들의 삶을 좀 미시적으로 발견을 해내면서 인물 자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게 좀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뭐 지금 우리한테 너무 알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정말 옳은 길을 간 것만은 네.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는 시선이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자,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 궁금해요. 네, 여기 이 책 남성복을 입은 여성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근데 네. 모두 페미니즘 운동과 연관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이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네. 거친 인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괴짜 여성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카우보이군요. 그러니까 네, 마차 강도를 했던 그런 여성 이야기도 있고 이야. 실제로 기록이 남겨진 건 거의 없는데 당시 서부에서는 남장을 하고 살아간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게 조선시대 인물의 이야기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조선시대. 네. 어떤 인물입니까? 예, 뭐 조선시대는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유교가 지배적인 사회라 여성에 대한 제약이 컸을 테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 이 책에 실린 김금원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네. 굉장히 남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건 당시에 방한림전이라는 왜 그 드라마에 보면은 저작거리에서 읽는 소설들 있잖아요. 예. 그런 소설들 중에 어떤 그 여성인데 양반가 자제였던 여성이 남장을 하고 살아가는 이제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남자인 줄 알고 혼처자리가 들어왔는데 또 그 상대방 여성은 나는 혼인하지 않겠다 하는 비혼주의자였는데 서로가 혼인을 거절하기 위해 만났는데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예. 지금으로 치면 퀴어 여성 서사인 소설인데 그러네요. 이 김금원이라는 인물이 이 소설을 읽고 부러워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여자로서 자유롭게 세상을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남장을 한 채로 한 달 정도를 한반도를 여행을 하고 이제 기록도 남겼다고 합니다. 이야. 사실 남성들도 조선시대엔 걸어서 이제 뭐 말 네. 타든지 걷든지 맞아요. 이건데 여행을 그렇게 한반도 전체를 한다는 거는 뭐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나 이런 맞아요. 사람들 아니고는 네. 근데 만만치 않은 인물이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뭐 당시 통행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을 텐데 네. 김금원의 경우에는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가난한 양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규수에게 재해지는 제약은 좀 덜 했는데 양반과 못지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고 예. 그 덕분에 후에는 호동설악기라는 책을 남겼는데 굉장한 명작으로 평을 받아서 독일에까지 이제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거부하지 않고 자신도 관비의 삶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대신에 3호 정시사라는 예술 모임을 만들어서 네, 여성 동인들과 함께 평생을 문학과 예술에 대한 논한 그런 여성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안 남아서 좀 아쉽긴 한데. 맞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죠. 끝으로. 네.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결국 이 책의 마지막에 실린 이야기는 이 책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두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그러네요. 이제 끝맺